오늘 고수들이 사는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순매수 종목 안에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전자 나란히 1,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기 5%대 상승 보여주곤 있습니다. 약간의 상승폭이 줄어든 모습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삼전과 함께 상승 중에 있습니다. 반대로 일진전기라든지 네이버 같은 경우에 지금 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늘 광통신 섹터도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의 중국 광트랜시버 수입 규제 검토 소식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2차 전지가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포스코 퓨처엠이 6%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국내 유력 배터리 업체와 LFP 양극재 대규모 장기 공급에 합의했다라는 소식 들려와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OCI 홀딩스 보겠습니다. 신재생 섹터가 계속해서 강합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폴리실리콘 파생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의 서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계속된 호재로 작용을 하는 걸까요? 그렇죠. 오늘 시초에도 좀 강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기도 한데 사실 이게 계속된 호재다? 사실 그것보다는 이슈가 단기성인가요? 워낙 없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OCI 홀딩스랑 SK이터닉스, 하나솔루션 이런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 어디까지 빠질 거 생각하고 재면서 74불? 그렇죠. 제가 국제유가 74불 정도까지 내려올 네네. 거 생각하고 접근하세요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실 다시 좀 겁니다. 올라가네요. 그리고 75불 찍고 반등했죠. 네. 자, 그러면서 국제유가도 올라가겠다. 거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중국에 대한 사실 이건 중국에 대한 제재라고 제재이기는 한데 네. 전체적인 관세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은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중국만 콕 찍어서 중국 제재였으면은 네. 아마 오늘 상승폭 계속 유지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윗골이 달고 밀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재생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가까워져 오면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하는 발언들을 하나씩 던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막 얼마 전에는 로봇에 대한 제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한 제재 막 이런 것들, 수입산 품목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 안 할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상회담 전에 계속 나올 거거든요.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도 정상회담 전에 미국의 드론에 대한 부품 수출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서로 정상회담 전 기싸움을 계속 나오면서 거기서 이슈가 하나씩 던져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이슈, 그러니까 이 이슈는 지속성을 가지는 이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에 대한 제재, 관세 이런 것들이 이거 뉴스 나왔으니까 앞으로 OCI 홀딩스랑 하나솔루션 막 이런 애들 계속 가겠지? 이런 접근은 되게 위험한 접근이라는 겁니다. 단발성 접근으로 봐야 되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가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74불에서부터 제가 보기에는 한 90불 정도 사이에 단기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국제 유가가 박스권 중단 아래에 있을 때는 재생에너지 쪽 매력이 있고요. 네. 박스권 상단 부근 90불, 그러니까 85불 위로 넘어가서부터는 재생에너지는 매도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74불 근처 오면은 매수를 해야겠죠. 하지만 74불을 깨졌을 때는 그때부터는 국제유가가 다시 한 번 더 하락 추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네. 그럼 국제유가가 하락 추세로 간다라고 하면 대체에너지로서의 태양광에 대한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던가 이런 쪽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뉴스만 보면서 미국이 규제했다고 엄청 좋은 건가 보다 사야지. 미국이 더 홀딩해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국제유가의 시장 지표를 보고 접근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적어 놓으세요. 74불부터 90불 정도의 박스권을 만들 수 있고 네. 국제유가가 한 85불 위로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줄여야 되는 시점. 그리고 국제유가가 74불 근처로 내려오면 네. 재생에너지를 매수해야 되는 시점. 그리고 74불 깨고 내려간다. 그럼 그때는 재생에너지 비중 약간 손절해서라도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공식화시키긴 좀 그렇지만 이렇게 국제유가라는 시장 지표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쪽 매매하는 게 아무래도 안정감이 좋을 겁니다. 그냥 막 산업 이슈 갖고 매매하면 윗꼬리에 물리기 십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말로 어제까지만 해도 한 75불이었잖아요. 74? 그저께까지만 해도. 그러면 그 정도 수준이었으면은 만약에 시장 지표를 가지고 매매했으면은 그때 매수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오늘 같이 올라갔을 때 팔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 아침에 산업 이슈를 보고 그냥 따라 들어갔어.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오늘 곧 시초가 7%고 고가가 18%니까 윗꼬리에 물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산업 이슈를 보고 따라 들어가면 웬만하면 물린다라는 거 인식해 두시고 특히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 쏠림과 수급 분산 이 중간에 애매한 이 현 시점에서 뭔가 없냐? 막 시장이 계속 두리번 거리면서 한 번씩 등장하는 이런 돌발 이슈들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각별히 더 신경 써서 국제유가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국제유가 항상 74불부터 90불 박스권 말씀을 드렸죠. 오늘 OCI 홀딩스 강세 보이다가 약간의 상승폭 줄어든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WTI 흐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OCI 홀딩스 짚었고요. 다음으로는 실시간 순매도 종목들 만나보시죠. 오늘 2차 전지
LNG 종목 삼성 SDI 올라와 있고요. 신재생 섹터 그리고 제약바이오까지 좀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종목들 상승폭 좀 줄어든 모습 보여주고 있죠. 삼성 SDI 그래도 빨간불 지켜내주고 있고요. 신재생 태양광 쪽인 한화솔루션 지금 두 자릿수대 상승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 구광모 회장이 미국 엔비디아 이제 젠승황 CEO와 회동한다라는 소식에 3% 넘게 지금 빨간불 잘 버텨내주고 있고요. 7위에 올라와 있는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다르게 좀 밀리고 있습니다. 3% 넘게까지 낙폭을 키워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6위에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좀 상승 중에 있긴 합니다. 저희 지난달 공략주였고요. 19만 7천 원 선 위로 올라온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목표가 지금 돌파를 딱 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제약바이오에서 딱 두 개만 봐라. 셀트리온하고 알테오젠. 이 얘기는 6월부터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 무너질 때부터 제가 계속 이 우선순위 6가지 섹터 안에서 대장격인 종목들을 좀 추려드렸잖아요. 네네. 그 추려준 거 안에서 제약바이오 섹터는 알테나 셀트 쪽으로 다른 제약바이오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쪽으로 옮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시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봤을 때 뭐 얘네들이 많이 올랐는가?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얘네들은 그 낙폭에서 버텼어요. 그 시장 무너진 거에서 버티고 데려 오르고 있고 네. 다른 제약바이오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5월, 6월, 7월 이 기간 동안 얼만큼이 빠졌는지.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안 빠졌어요. 버텼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여전히 매력적인 거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하지만 얘는 실적도 뒷받침되죠. 아까 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 이제 미중 정상회담 가까워오면서 약간 투닥거리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또 생물보안법 얘기 나오면서 또 CDMO 관련주들 여기에 애들 움직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반응할 수 있는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T팜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중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주주 친화 정책이라던가 뭐 지금 현재 주가라던가 이런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막 빠르고 재밌고 막 이러진 않아요. 변동성이 너무 화끈해서 즐거워 이건 아닌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즐거운 종목 찾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완전히 안정적인 시장이고 박스권 시장으로 바닥이 잡혀 있고 상승 추세여가지고 저점이 올라가는 시장이라면 이왕이면 변동성 괜찮은 거 사더라도 시장이 안정적이니까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직 코스피 추세 전환한 것도 아니야.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직 완벽하게 안착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되게 애매모호한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각 섹터에 뭔가를 고른다. 우선순위 6가지 이 섹터 안에서 제약바이오에서 뭔가를 고른다라고 한다면 변동성 얘가 끼가 있는 종목인데 라고 고르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안정성을 가지고 가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포트를 정비해 놓는 게 설령 시장이 무너지더라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셀트리온 여전히 매력적이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19만 5천 원이 단기 목표가기는 했는데 사실 더 보셔도 돼요. 얘를 보는 이유는 지금 매력적일 것 같아서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수급 분산 시점에서 매력적일 것 같기 때문에 골랐는데 수급 분산 시점이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잘 버티고 올라가고 있는데 굳이 팔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셀트리온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지금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다른 종목보다는 변동성이라던가 상승폭이 좀 적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것만 좀 인지하시고 내가 안정적인 종목을 원해. 난 속도보다는 그냥 시장 빠져도 최대한 버틸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올라갈 때 시장 따라서 어느 정도만 올라가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제약바이오 안에서 셀트리온은 매력적인 종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공략주였던 셀트리온 오늘장 목표가 터치해냈습니다. 다만 좀 안정적인 버텨주는 종목으로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